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스터디 메디시나에서 아이맷을 지도하고 있는 이인 강사이고요. 2023년도 파비아 의대를 수석 합격하게 됐고, 당시 저도 4개월 만에 원소 기호도 몰랐던 노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좋은 결과로 이제 전 세계 6등의 점수를 받게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파비아 의대에 이제 잘 적응해서 재학 중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통계학과를 졸업한 이후에는 수년간 대치동에서 고등 수학을 가르치면서 강사로 활동을 했고요. 이제 그때 일했던 게 지금 아이맥을 지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당시에 그 대치동 내신 같은 것들을 준비를 시키면서 학교별 그 문제 출제 스타일 같은 것들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출제가 가능한 그런 문제들을 직접 준비를 하면서 실제로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전공이 통계학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빅데이터 분석이라던가 데이터 예측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저도 지금 스터디 메디시나에서 총괄 강사로서 문제 제작, 교재 제작, 점 모의고사 등 그런 컨텐츠 연구 개발을 제가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 문제를 만들거나 자료를 만들 때는 아이맥 기출 경향이나 출제자 시선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냈는지를 분석하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항상 그 머릿속에서 이제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요 스타일의 문제가 언제 언제 나왔고, 얼만큼의 확률로 나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이제 가지고 계속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단 한 문제도 이제 무의미한 문제가 없도록 이제 설계를 하려고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수업을 단순히 지식 전달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만 가면은 큰 도움은 안 되고 아무리 온라인 수업이라고 해도 학생 개별적으로 학생의 취약점 같은 전략적 설계를 한 다음에 그 학생에게 필요한, 학생마다 필요한 그 대처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뿐만 아니고 다른 과목들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하고 회의하고 분석하면서 학생들의 합격 확률을 가장 높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이 이탈리아 내 입시의 가장 핵심 파트가 될 것 같고요. 이번 여름방학에서는 이제 작년에는 제가 바이올로지를 가르쳤고 올해 상반기에는 케미스트리, 그 다음에 심화 과정까지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올해 여름방학 특강에서는 제가 IMS 첫 번째 파트인 로지컬 리즈닝하고 크리티컬 띵킹,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파트를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책임질 예정입니다. 이 첫 번째 파트인 이 독해력이나 논리 쪽 파트가 일단 아이들이 이 멘탈이 가장 많이 징계가 되는 그런 파트예요. 그 시험 초반에 전체 흐름이 여기서 결정이 되고 그 70점 이상의 고득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90% 이상은 정답이 나와야 되고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2024년도 아이맥 시험에서 논 이유의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0.4점, 1점 이내의 수점 점수 차이로 재수하는 아주 우수한 친구들이 지금 이제 현재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명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를 옛날 몇 년 전 아이맥처럼 소홀히 하면서 그냥 공부를 안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파트의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직은 안 보여드렸는데 이게 영어를 잘하거나 영어 독해 잘한다고 풀리는 파트는 아니고 그 논리적인 사고 구조를 익혀야 되는 파트고요. 이제 논리 구조를 통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앞으로 아이맥 이후에서도 이제 의사가 될 거기 때문에 의학을 공부하고 환자를 봤을 때 이 진료를 하고 의학적인 지식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판단하는 그런 지식과 그런 능력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파트가 될 거고요.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입학 후에도 당연히 이제 멘토로서 이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히 섹션별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오버뷰 한번 해보고 어떤 식으로 대비가 필요한지 봐보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이제 보이시겠지만 이 독해력이나 일반 상식 파트에서는 총 네 문제로 조금 이제 2023년부터는 문제 수가 조금 줄어들었죠. 전에는 일반 상식 중심의 문제였다고 하면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독해를 잘하고 논리 구조를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부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비문학을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국어 영역의 비문학 같은 건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문제 유형이 이제 7개가 있습니다. 이제 summarizing conclusion, drawing conclusion, assumption. 이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assumption 찾는 거 어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뭐 weakening이나 strengthen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준 다음에 그 근거의 기능이 weakening이냐 strengthen이냐를 물어보는 그
영향 평가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 논리적 오류 찾는 문제를 우리가 플로우 문제라 그러는데 요것도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 요 두 문제를 조금 어려워하고요. 이 유사한 주장이나 이 원칙 적용하기 문제는 그래도 과거에 조금 많이 나왔던 문제고 요즘에는 많이 이제 출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고 생각보다 컨클루전이 쉬워 보이는데 컨클루전이 두 개 유형인데 이 서머라이징은 쉬운데 드로잉은 또 잘 못 풀어요. 푸는 스킬이 약간 달라요, 얘네들은. 요거는 전반적으로 패러그래프를 요약을 하면 되고 2번은 패러그래프를 근거로 삼아서 그 근거가 만드는 주장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 문제 푸는 유형들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제 매일 1시간씩 수업을 할 텐데, 이 논리 구조를 시각화하는 연습, 함정 논리를 최대한 빠르게 우리가 오답을 걸어내는 연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 논리적 추론인데, 이게 왜 어렵냐면 문제 스타일이 IQ 스타일 문제라서 공부법이 따로 없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IQ가 솔직히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충분한 이 전략을 세우고 연습을 통해서 이제 다 맞았습니다, 저도. 근데 왜냐하면 이 이탈리아 출제진이 냈던 그 과거 이 키네카라고 하는 애들이 냈던 모든 문제를 분석을 해본 결과, 그러니까 단순히 그 톨크 매드뿐만 아니고 헬스 프로페셔널이나 아니면은 뭐 얘네가 이제 간호사 자격 시험 같은 것도 내거든요. 그런 모든 문제를 보면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유형이 있습니다. 언어 논리 유형 있고, 그다음 기호 가지고 우리한테 결과를 새롭게 기호로 만들어라 이런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간단한 이 수리 훈리 문제 있고 해서 자주 나오는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파트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생물이나 화학이나 이 물리수학 선생님들이 이제 계시기 때문에 이제 잘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한마디씩 코멘트를 하고 넘어가자면 이제 생물은 제가 가르쳐 본 결과 이제 작년에도 정말 만점자가 너무 많이 나왔고요. 이제 열심히 좀 성실하게 암기해 주시면 점수 받는 거 정말 어렵지 않은 파트니까 좀 성실하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 화학을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 개념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서 긴출이 되는 그 계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몰 계산이라던가 뭐 단위 그램 계산이라던가 그런 계산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그 단위 변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물리수학을 되게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게 난이도가 낮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해봐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제가 출제 가능한 이 물리 공식이 100개가 안 돼요. 그거를 누르면 나올 정도, 나를 클릭하면 바로 나올 정도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암기해 주시고 그 공식을 쓸 수 있는 유형별 문제 훈련을 해주시면 요것도 담아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걸 다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그 실전 연습이 충분히 안 된 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를 이제 충분히 활용하셔서 모의고사를 편하게 연습하시면 안 되고 조금 긴장한 환경에서 실전처럼 그런 환경에서 이 시간 관리가 이제 결국에는 시험 직전 한 달 전에 가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 관리입니다. 정말 그 100분을 다 못 써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한 80분 정도, 70분, 80분 정도 쓰신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 문제당 1분에서 1분 30초가 안 돼요. 문제 푸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마지막에 가면 문제를 약간 기계처럼 푸는 훈련.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럼 고득점 나오는 거는 정말 어렵지 않은 시험입니다. 자, 저는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4학년 하비아에서 재학 중인 김성권이고요. 영어 이름을 스티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름 마스터 클래스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뭐 시험 그리고 또 학교 내용들 좀 넣었는데 뭐 저보다 이제 더 많이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그 학교도 중요해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로 본인이 6년을 지낼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6년이 또 생각보다 길고요. 도시들을 이제 미리 가보셨다면 훨씬 더 좋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셨더라도 이제 각 학교마다 특징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또 이제 뭐 애초에 지금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기는 하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알아보신 다음에 충분한 걸 좀 거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좋고, 성적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물 쪽에서 작년에 이제 조금 난이도가 쉽게 나왔죠. 다른 연도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점수가 확 오른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만큼 이제 또 이번 연도는 어떻게 변화를 줄지
이탈리아 정부에서 변화를 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학생분들을 최대한 준비시키는 데 이제 큰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제 수업의 특징들은요, 이제 뭐 건강 관리는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너무 간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당일날 컨디션 안 좋으면 공부를 얼마나 안 했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건강 관리 잘 해주시고 저는 이제 아까 혜인 강사님이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 생물 같은 경우는 그냥 박치기 많이 해야 하는 게 처음에 특히나 본인이 생물학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접하지 않은 분들은 특히나 이 문풀을 하시면서 이게 멘붕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론을 공부하는 거랑 생물 문제를 푸는 거랑은 또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론을 이제 정리를 본인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심화 수강생들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은 최소 이제 이 서머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4일, 4, 5회독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될 만큼 이 회독수를 많이 늘려서 생물의 그 방대한 양을 그냥 흡수를 하셔야 돼요. 최대한 많이 문풀을 돌리는 것을 저는 목표로 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서머 코스를 통해서 또 일일 문풀 또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또 주 모의고사 하면서 문제풀이로 생물을 다스린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됐고요. 처음 이제 하시는 거나 아니면은 작년 아니면 재작년에 이제 안타깝게 뭐 점수 1, 2점 차이로 떨어지신 분들은 이 서머 인텐시브를 통해서 또 단기간 시험 전까지 그 실력을 끌어올리셔서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 그리고 이제 심화 이론은 뭐 당연히 한번 또 이렇게 돌리긴 할 거지만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문풀이 주예요. 이제 문풀이 주. 그 심화 같은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서 보조를 하는 인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학생분들이 항상 생물을 하실 때 착각하시는 게 이 이론을 내가 완벽히 하고 문제를 들어가고 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시험 당일날 문제를 처음 접할 때, 이 이론을 어떻게 접목을 하지? 거기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줄을 문풀로 잡고, 그리고 거기에 사이드, 이론을 약간 첨가하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디테일을 하나하나 탈을 붙여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짜 다양한 문제풀이를 많이 할 거고, 아이맥 기출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심지어 뭐 MCAT 문제들도 다루면서 저희가 진짜 생물의 어떤 파트도 빠지지 않고 세세하게 살펴보이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24주차로 나뉘는 격이죠. 저희가 수업 개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략 테이블 컨텐츠는 이렇게 짜놨지만 어차피 변동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이론을 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이제 문프를 곁들이면서 이론을 계속 강화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혜인 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생리학 파트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세포 생물. 사실 이렇게 두 개만 잘 해도 거의 IMS에서 나오는 범위의 90% 이상은 다 다룬다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파트들을 중점적으로 열심히 학생분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박종호라고 하고 앞에서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번 미팅 끝나고 바로 이제 물리 수학 심화 과정 제가 강의를 하고요. 여름에는 이제 케미스트리 강의를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그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이 스탠다드라이즈 테스트는 기출문제 풀이, 문제 풀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IMET 기출을 이제 살펴봤을 때, 이제 수학, 물리, 특히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어, 다수의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제 문제가 이제 길지 않고 짧고, 하나당 이제 1분 30 정도 쓰는 이제 쉬운 난이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푸는데 사실 되게 어려운 많은 기출문제 풀이가 필요하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이제 짧은 공부 시간을 통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자료가 공유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시킬 예정이냐면 이게 보면은 두 페이지에 이제 공식이 있어요. 이 두 페이지 공식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공식을 이게 딱 가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쓰기 시작하면 몇 분이면 쓸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15분, 20분이면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도 이거를 똑같이 할 수 있으면 사실 문제풀이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문제가 워낙 난이도가 낮다 보니까 이 공식을 그냥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만 알면은 문제가 그냥 풀리는 수준의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조금 아쉽긴 한데
제가 이제 보통 이 강의를 40시간에 해요. 40시간에 이제 2년치, 위에가 1년, 아래가 1년 해가지고, 보통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이제 나눠서 공부하는 내용인데, 저는 이 강의를, 심화 과정에서 12시간에 이렇게 하려고 해요. 물론 이제, 예제풀이를 40시간에 할 때만큼 이제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대신 이제 문제 난이도도 굉장히 낮고, 기출문제 이제 뭐, 600, 뭐 10년치 있는데, 거기서 뭐 물리 문제 뭐 60개 한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예제풀이를 이제 섹션별로, 뭐 챕터별로 보면은, 네, 이게 이제 유닛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유닛별로 그러면 공식이 이제 많아야지 뭐 두 개, 많아야지 두 개에서 네 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예제풀이가 한 두 개, 두 문제씩 하면은 총 해도 한 24문제? 24문제에서 뭐 많으면은 36문제 정도만 암기를 하면은 이제 저는 사실 기억을 못해서 틀리는 건 있어도, 어, 안 배워서 혹은 몰라서 틀리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미스트리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케미스트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피직스보다는 훨씬 암기할 게 많죠. 익셉션들이 있고, 뭐, 애초에 외워야 되는 원소만의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그 암기량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그 암기량을 최대한 줄이려면 이 물리를 잘 해야 돼요. 물리에서 나오는 이제 포스나 에너지 개념으로 모든 이제 케미스트리 개념을 설명하게 되면은 사실 암기가 량이 거의 반으로 줄게 돼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암기량을 최대한 줄이면은 이제 문제풀이 할 시간이 많아지는 거고, 이제 거기서 이제 스탠다드 테스트를 이제 대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제 전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기출 문제 풀이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빨리 간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를 많이 하면은 점수가 사실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학생들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이거 굉장히 사실 하고 싶었던 강의예요. 빠른 시간 안에 요약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입식이죠. 주입식으로 이걸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학생들이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고, 사실 제 수업은 숙제도 많이 없어요. 그냥 제가 진짜 빠르게 이제 공식이나 이런 개념을 쭉 써가지고 판서를 하고 자료를 나눠주고, 학생들이 그거를 복습을 하는 게 이제 복습하기도 되게 좀 빠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주로 학생들이 이제 시간을 쓰게 될 건데, 그래봤자 일주일에 제가 강의를 2시간 하면은 학생들이 복습을 1시간에 2시간 정도 하면은 다될 공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 특강부터 합류하게 된 박은우라고 합니다. 일단 잘 부탁드리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또 대치동에서도 개인 과외나 또는 그룹 수업으로 수학하고 물리를 가르쳤다가요.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국제학교 쪽에서 연락을 받아서 이제 삼성동에 있는 비인가 국제학교에서 정식으로 이제 칼큘러스나 피직스를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더군다나 이제 올해 AP에서도 이제 많은 학생들 가르치면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다 이번에 5점 맞았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수업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우연한 기회에 여기 원장님 만나서 제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테크닉들 다 학생들한테 이제 남김없이 퍼부어줘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이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 앞에 선생님들께서 다 얘기해 주셔서 뭐 특별히 제가 더 붙일 말은 없는데요. 아까 박종원 선생님께서 얘기했듯이 효율적인 수업, 이런 또 체계적인 문제풀이, 기출풀이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예,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저를 막 이제 믿고 이제 학생들을 보내시고 수업에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감사합니다.